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요즘 이제 2학기라 학교에서도 나 통계 부분을 들어요. 중학교 1학년은 뭐 히스토그램, 도슨보표 막 이런 거 배우고, 중학교 2학년은 이제 확률 막 이런 거 배우죠. 그죠? 확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배우죠. 3학년들은 이제 뭐 산포도. 3학년들은 입시 때문에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산포도나 이런 것들 배웁니다. 그죠?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통계를 사회 실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통계를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망자도 늘어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제 생각을 좀 포함시켜서,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을 좀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는 그 코로나 사망자 수가 지금 뭐 6천 명, 7천 명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사망자 수는 거의 뭐 8천 명 이렇게 60명, 50명, 60명, 70명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며칠 전에는 제가 80명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굵은 줄은 7일 평균줄입니다. 7일 평균줄. 7일을 평균을 내서 지나간 7일을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숫자, 평균 말고 숫자는 80명을 넘어간 때가 많죠. 그죠? 7일 평균을 낸 거예요. 7일 평균 이동선이야. 그런 그 차트는 주식 같은 데서 많이 써요. 왜냐면 하루하루는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7일만, 일주일간을 평균을 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낸 표입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접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우리나라의 예방 접종률은 전 세계에 지금 손가락 안에 들어요. 열 손가락 안에 들어요. 열 손가락 안에. 여기에는 코로나 그 백신 접종자 수를 조사한 표인데요. 여기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81.4%.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81.4%. 그 다음에 칠레는 여기 찾아보면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를 찾았어요. 높은 나라를 찾아봤더니 칠레가 85.9% 접종률, 그 다음에 쿠바가 83.9%, 이렇게 찾아봤더니 싱가포르, 또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방역이 잘 된 나라 싱가포르. 싱가포르가 어디 있냐면, 싱가포르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싱가포르. 천만이에요. 거기는 인구가 천만이고요. 뭐 쿠바 같은 데는 2,900만 명.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여기 칠레는 4,300만 명. 4,3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랑 아주 흡사해요. 그죠? 아주 흡사해요. 백신 접종자 수만 비교해 보면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아주 비슷하고, 위에 이 세 나라, 아랍에미레이트를 찾아보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어디 있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여기 있네요. 아랍에미레이트 91.2%, 2200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절반 정도. 아랍에미레이트 우리나라의 절반 아니다. 아예 쓰자. 2020만. 2220만. 2220만 명. 이렇게 되네요. 쿠바도 한번 보겠습니다. 쿠바도 기왕 나왔으니까 2940만. 쿠바는 2940만 명. 아주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여기도 적지만, 칠레는 어떻게 있냐? 칠레는 4,310만. 칠레 4,310만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4,310만 명. 자,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 인구는 인구가 아니고 접종 횟수네요. 접종 횟수. 접종 횟수예요. 인구가 아니야, 이게 지금. 인구가 아니네. 이게 접종 횟수네요. 우리나라는 접종 횟수. 그럼 인구가 아니니까 이게 접종 횟수가 중요하지 않네. 명이 아니고 회네요, 회. 그죠? 이게 다 명이 아니고 회예요, 회. 회.
자, 이렇게 접종을 했어요. 대략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접종 횟수가 이렇게, 접종 횟수보다는 이제 비율이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비율이 정확하다고 봐야 돼. 자, 여기 이거 찾아보면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칠레 인구. 이렇게 찾아보면 되지. 인구. 칠레 인구가, 어디 있습니까? 페루 칠레. 1920만 명이네요. 1900만 명. 거의 두 번씩 맞았어요. 그죠? 1900만 명이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쿠바 인구. 쿠바 인구도 보면 되죠. 쿠바 인구. 쿠바는 1000만.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 두 번씩 맞았다고 보면 두 번 이상을 맞았어요. 지금 쿠바는 인구에 비해서 두 번 이상을 맞았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인구 이렇게 봐야죠. 인구 아랍에미레이트는 얼마냐 하면 900만이에요.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 되네요. 4분의 1 정도 되는데 2천만 회를 맞았는데 91%. 야, 4분의 1이니까 거의 이것도 이제 부스터샷까지 다 맞은 거죠. 안 맞은 사람들만 빼고 다 맞았다는 얘기.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랍에미레이트. 그래서 이 접종자 수들은 이 정도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 수를 볼게요. 사망자 수. 이 나라들을 검색하면 되겠죠. 신규 확진자 수를 보겠습니다. 확진자 수 먼저. 자, 칠레를 볼게요. 칠레를 보면요. 칠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줄어들고 있어요. 칠레 줄어들고요. 쿠바는 뭐 급격하게 줄어들었네. 최근에 늘었다가죠. 오미크론의 영향이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쿠바.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 여기 지금 끄트머리 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가 궁금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만큼 이게 백신 그 방역이 잘 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오다가 여기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단 말이야. 쭈르륵 늘어가지고 5,000명까지 늘었어요. 신규 확진자가 5,000명.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숫자는 여기 봤을 때 5,000명 이상이에요. 5,000명 이상까지 늘었습니다. 5,000명. 5,300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하루 확진자 수가 5,300명까지 올라가서 이제 급격하게 지금 이제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확진자 수가. 그죠? 사망자 수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사망자 수. 여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여기 1일 22명도 치솟았고요. 22명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또 다시 2명대로 내려왔고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싱가포르.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접종률과 외국의 접종률이 이렇게 비슷한데 이 다른 나라들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나서 확진자가 쑥 늘었다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줄어들 것인가? 그게 관건이죠. 그죠? 대한민국은 줄어들 것이냐, 이것이 줄어들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다. 물론 좀 지나면 다시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통계를 보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접종 간격이에요. 접종 간격. 자, 여기 언제부터냐 하면 8월 12일이죠. 그죠? 8월 12일 KBS 뉴스입니다. KBS 뉴스예요. 8월 12일 KBS 뉴스인데 접종 기간을 늘렸어요. 6주로. 접종 기간을 6주로 늘리면서 10월부터는 이제 접종 기간을 6주로 늘렸어요. 6주로. 미국도 살짝 1주 정도 늘렸고요. 2주 정도, 지난 9일에는 2주 정도, 6주 정도로 연장을 했습니다. 여기 이 나라들은 안 맞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6주만큼 늘리면서 이런 문제점을
사람들이 예측을 했죠. 우리나라 백신을 왜 6주로 늘렸냐 하면 백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백신을 못 맞히다 보니까 파는 사람들은 3주 만에 맞히라고 물량을 보내주는데 그 2차 맞는 것을 2배로 기간을 늘려준 거예요. 2차를 덜 맞으면 그 주사를 가지고 1차를 맞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6주로 늘리면서 2차 맞아야 될 것들을 다 1차 맞는 데다가 써버렸죠. 그래서 비율을 높인 거예요. 이 비율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거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6주로 늘리면서 WHO에서 12주까지 맞아도 된다고 얘기했다. 맞아도 된다고 얘기한 거지. 이건 WHO의 주장이고, 백신을 개발한 데서는 3주에 맞고 4주 안에 맞아라. 그래야지 그 효능이 6개월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죠? 6개월 간다. 그래서 부스터 샷을 6개월 후에 맞으라고 초기에는 우리나라 그렇게 했단 말이야. 백신이 모자라니까 기간을 늘리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이 저는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접종자 수가 늘어나는 그 상황에 사망자와 접종자 수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어떤 결과를 야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 이 뉴스 제목이 뭐냐면 팩트 체크예요. 팩트 체크.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어느 나라가 그랬냐 봤어요. 독일은요, 현재 무조건 6주,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6주로 돌린 거예요. 강제로. 이 캐나다는 이 내용을 보면은 19일, 20일 그 백신의 종류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19일에서 맞을 수 있고 21일도 맞힐 수 있고 길게는 16주까지 개인적으로 늦춰주겠다. 원하는 사람은 늦춰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두 나라를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캐나다 자율 연장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강제 연장. 우리나라는 주사를 예를 들어서 6주 안에는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약을 그렇게 자동으로 해버리니까. 자,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강제 연장을 했고요. 캐나다는 자율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바로 그것의 결과라는 거죠. 이 숫자를 보면은. 자, 뭘 보려고 하냐면 사망자를 보려고 해요. 독일과 캐나다의 사망자 수. 이 확인을 해보면 신규 확진자 독일부터 볼게요. 독일. 우리나라처럼 강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강제한 나라 이렇게 늘어가고 있어요. 늘어가고 있어요. 자, 또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캐나다 강제하지 않았죠. 자율 연장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자, 이게 칠레. 이 칠레가 연장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어쨌든 말이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독일처럼 강제로 연장했던 나라는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 자, 칠레는 신규 확진자 수도 사망자 수도 줄어들었죠. 그죠? 자, 독일 한번 볼게요. 독일. 우리나라처럼 강제한 나라잖아요. 그죠? 독일. 사망자 수 늘어나고 있어요. 사망자 수. 에? 통계를 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다 통계에 있어요. 캐나다. 자율 연장한 나라잖아요. 그죠? 좀 덜 늘고 덜 줄었어요. 그죠? 증가 감소. 이 데이터를 보면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기간을 2차 그 접종을 기간을 늘려놓은 나라와 2차 기간을 늘리지 않은 나라 그 두 나라를 두 종류의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통계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어딥니까? 대한민국 찾아봐야죠. 대한민국.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 팩트 체크한 이 뉴스는 현재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여준 거야. 그게
국민들의 건강에 옳은지 그른지를 그냥 보여준 거죠. 이 KBS 뉴스에서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다른 나라도 한다. 영국도 그렇게 한다. 접종을 늘렸다. 8주까지 늘렸고 이제 8주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 당시에요. 지금은 아니겠지. 왜냐면 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백신 맞는 기간을 그렇게 늘려서는 그 강제로 늘린 나라, 자율적으로 늘린 나라들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효과에 차이는 없지만 방역 차원의 문제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가짜 뉴스였다는 거죠.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막 씨부린 거예요.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막 씨부리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정재훈 교수 이런 사람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1차 접종만으로는 보호받는 시기는 최소한을 줄이는 것이 코로나 감염 예방에 중요한데 접종 간격이 늘어나면 그만큼 감염 예방 효과를 제공받을 수 없다. 델타 변이의 감염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접종 간격이 길어지면 방역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어요. 이 교수님은 그죠? 이 엄중식 교수 결국 1차, 2차 접종 기다려야 하는 과정에서 1차 통해서 충분한 영향을 얻지 못한 상태 유지되기 때문에 유행이 커지는 상황이고 1차 접종자 중에도 감염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 수 있다라는 이 교수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냥 교수들이 하는 얘기고 여기에서 하는 이 얘기들은 전문가라는 거죠.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 정재훈이라는 사람.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저는 이분들이 본인들의 그 의견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해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시간 결과가 지났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이 정재훈 교수라는 사람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교수는 그 당시에 오히려 1, 2차 접종 시간이 너무 짧으면 백신의 추가 접종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접종 간격을 권장하고 있다. 그 간격을 넘어설 경우에도 2차 접종 이후에 효과가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또한 이 사람은 밑에서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료가 없다. 그냥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예측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 화이자 모더나 접종 기간을 단축한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단축했어 지금. 9월 한 달간. 다음 달 11일 이후 모더나 예약된 분들은 좀 더 빠른 날짜에 접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제 백신이 잘 들어오니까 이제 더 2차 접종을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약만 받는 거지, 예약만. 왜냐면 이 당시에는 1차를 맞은 사람들이 3주, 5주, 6주, 저는 5주 맞았습니다. 5주 간격으로 맞았어요. 6주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예약이 안 돼 있어, 지금. 예약이 안 돼 있어. 그럼 예약 기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내가 예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을 본인들이 정해주는 거죠. 국가에서 정해준 거 아니에요, 지금. 질병청에서. 그죠? 그래서 일찍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약된 추이를 보니까 그 이후에 예약자들은 3개월까지도 줄여줄 수, 3주나 4주 간격까지 줄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원래는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접종이 됐어야 됐습니다. 10월부터는 다시 이제 이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접종률이 어떻게 되느냐? 60%, 70%까지 계속 늘어난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요, 2차 접종한 거예요. 2차 접종. 2차 접종까지 숫자. 1차 맞고 2차 맞아. 그러면 저기 비율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숫자는 안 늘어나. 이 비율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어요. 접종 증가 수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돌렸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렸는데 여기서 이제 근거 없이 늘렸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요. 근거 없이 늘리는 바람에 코로나 접종자 수는 늘었지만 사망자 수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신규 확진자 수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백신을 맞았지만 백신을 안 맞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인데 물론 그 중에는 주사기에 대한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 전에 그 독감 주사를 맞아봤는데 몸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안 맞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숫자는 거의 뭐 0.01%, 0.1%도 될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나머지 거의 한 20%, 19%, 그죠? 나머지 19% 정도는 백신 무용론이나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아니면 저 시골에 살아가지고 저 시골에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니까 나는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아. 나는 어디 가지도 않아. 그냥 나한테 그냥 집에서 농사 짓고 그냥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자, 어쨌든 말이죠. 우리나라의 정책이 이 기간을 늘렸던 정책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간을 잘못 조절함으로써 그냥 백신 맞는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1차 접종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것이 유지가 된 거죠. 이것이 유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1차 접종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 결과는 이걸로 나타나죠. 안 그런 경우가 또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같은 나라를 보면은 접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 않은 거예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영국 한번 볼게요. 영국도 봐야죠. 영국도 보면은 비율을 늘리지 않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 백신에 그냥 제일 먼저 막 인정하고 뭐 했는데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서 그냥 막 영국은 프로 축구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지 프리미어 축구 그냥 막 관중들 막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독일을 보면 되면 좋은데 독일을 우리나라처럼 강제한 나라. 그죠? 우리나라처럼 강제한 나라. 자, 여기는 이걸 여기는 유지했군요. 여기. 자, 백신을 맞으면서 이렇게 강제했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는 늘지 않았어요. 여기에 숫자는 늘지 않았지만 이제 2차 접종 기간을 늘렸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야기가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보면 대한민국 자 이렇게 신규 확진자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 지난 8월 9월 이때 백신을 맞기 아니네요. 여기서 백신 맞기 시작했네요. 여기서 올해니까 2001년 그죠? 2001년 난 여기서 백신 맞았는데 백신 맞으면서 뭐 숫자가 줄인 것도 아니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백신을 강제하면서 숫자가 크게 줄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나라를 더 봐야 되겠네. 캐나다 여기는 지금 날짜가 이 연 단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 백신 맞을 때와 여기 백신 맞을 때는 기간이 달라요. 지금 백신 맞으면서도 별로 줄지도 않았어. 지금 이때는 뭔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백신을 맞은 사람도 없는데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감염이 더 많이 된다고 막 통계 자료를 발표해. 아니 백신을 맞는 사람이 없는데 맞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백신 맞은 사람보다 안 맞은 사람이 더 증가하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이상한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근에 어떤 뉴스를 유튜버가 발표를 했는데 백신 맞은 사람이 백신 안 맞은 사람보다 더 감염률이 높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80%가 맞았으니까 지금 걸리면은 당연히 백신 맞은 사람이 더 많겠지. 감염자 수가. 그건 단지 백신이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정말 이만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죠. 그렇죠? 방증이란 말 알죠?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방증. 이렇게 예방하지는 못한다. 그냥 조금 예방된다. 이 정도를 보여주는 거지. 그게 백신이 무용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상하게 보여주면 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80% 이상이 맞았는데 80% 이상이 백신을 맞았는데 지금 확진자 비율이 당연히 주사 맞은 사람, 백신 맞은 사람이 더 많이 확진자가 나오겠지, 지금. 확진자, 여기 지금 확진자 얼마입니까? 7,000명, 7,000명, 뭐,
5천 명, 6천 명, 7천 명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틀 전에 지금 얘는 신규 확진자 수는 업데이트 이틀 전이에요. 5천 명, 5,200명이 지금 이 중에서 비율적으로 주사를 맞은 사람이 80% 이상 맞았으니까 이제 코로나 감염자 수는 당연히 주사 맞은 사람이 더 많겠지.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 무용한 건 아니지만 백신이 코로나 감염을 엄청나게 많이 예방해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거지 백신이 무용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때는 무슨 발표를 합니까? 이때는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이 안 맞은 사람보다 확진자가 적다라는 통계를 막 정부는 발표를 하죠. 왜? 아니 이때는 백신 맞은 사람 별로 없거든. 우리나라가 몇 월부터 맞기 시작했습니까? 아마 여기 5월, 6월 이때부터 맞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때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때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저는 아마 8, 9월 이때 맞은 것 같아요. 8월, 9월. 그래, 이 9월 달에 1차를, 9월 말에 1차를 맞고, 11월인가? 아니다. 8월 말에 1차를 맞고, 11월 얼마에 10월 얼마에 맞았단 말이야. 10월 얼마에. 전 구글 달력에 백신 맞은 예방접종한 날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으면 제가 찾아볼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말이죠. 이렇게 이때 맞았단 말이야. 이때는 접종한 수가 많지 않으니까 접종자보다는 백신을 안 맞으면 더 많이 걸린다고 정부가 막 발표를 하는 거죠. 그 통계자도 속으면 그때 맞은 사람 당연히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백신 검사를 하면은 확진 검사를 해보면은 당연히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많지. 장난해.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매하게 우리 학생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정부에서 어떤 방표를 했느냐?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백신 맞은 사람보다 확진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80% 이상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확진자 수 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비율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어떤 그 기자들이 찾아낸 거죠. 자, 지금 한번 보자 그러면 아니 여기 지금 6천 명이 확진이 됐는데 그럼 확진자 중에서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은 구별해 봐라 그랬더니 백신 맞은 사람이 더 많아요. 백신 맞은 사람이 더 많아.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백신이 무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죠. 그죠? 이치에 맞지 않아요. 저는 이 지나간 숫자를 보자는 거예요. 지나가기 전에 옛날에 이 얘기했던 팩트라고 얘기했던 이런 기사들이 지금은 다 허울 좋은 것들로 나타났다. 이게 팩트가 아니고 가짜 뉴스인 거지. 가짜 뉴스. 이 뉴스 자체는 가짜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는 얘기를 막 갖다가 쓰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없지. 이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였던 거지. 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얘기한 거죠. 이거 애들 방송하는데 욕하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싸지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가 통계 자료를 살펴볼 때는 원인과 결과를 올바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원인을 기간을 늘림으로써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간을 늘리지 않고 그냥 맞은 칠레 같은 나라, 칠레의 어디 갔어 이거 여기다 검색해야 되는데 칠레를 보면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늘고나 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했던 독일을 보면 맞다. 이 자료가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3개월 1차와 2차 사이에 3주 혹은 4주 백신 종류마다 다른데
3주 만에 2차를 맞거나 4주 만에 2차 맞으라는 권고를 백신을 만든 회사들로 맡은 권고를 무시하고 그걸 6주까지 기간을 늘리면서 백신이 없다 보니까 늘린 거예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있어요. 늘림으로써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나라와 똑같은 나라를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이 강제로 6주까지 연장했던 나라, 독일 강제로 연장했던 나라. 이 나라 지금 우리나라랑 그래프가 똑같아요. 대한민국하고 그래프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래프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확진자가 갑자기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늘어나는 건 뭐냐? 비율이 이렇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백신 접종자 수를 한번 볼까요? 독일? 여기 독일은 얼마입니까? 70% 맞았어요. 70%. 70%가 맞췄고 접종 횟수는 우리나라 인구가 비슷한가 봐요. 인구는 비슷한 것 같아요. 70%밖에 안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한 2배 정도 될 수도 있겠다. 접종 완료 57에 35 7로 나누면 대략 한 1억 명 정도 1억 명 안 될 것 같아요. 7, 8천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숫자로만 해보면 7, 8천만 명. 독일의 인구를 한번 볼까? 독일 인구수 이렇게 보면 독일은 그렇네요. 딱 8천만 명이네. 그죠? 8,300만 명입니다. 독일 인구. 그래서 통계 자료를 잘 관찰해보면 그 안에서 다 나와요. 다 나와. 이건 모양만 보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대한민국과 독일 강제로 늘렸던 그 자료만 보고서 강제로 늘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나와집니다. 여기 이 뒤에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또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이제 원래대로 돌렸어요. 원래대로 화이자, 모더나 간격을 원래대로 돌려가지고 지금 맞추고 있어요. 지금 백신이 좀 원활하게 들어오니까 원래대로 돌린 겁니다. 이걸 원래대로 안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남아도는 백신을 또 불쌍한 나라한테 줘야 돼. 줘야 돼. 이게 우리나라 그 질병청에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거죠.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런 데이터를 보면 다 알고 국민들도 다 아는데 왜 마치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은 왜 문제가 생겼는지 말은 안 하고 접종자 수가 정상적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냐는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왜 없다고 얘기하냐는 거지.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뉴스나 이런 걸 앞으로는 커가면서 더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히스토그램 도슨보다각형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인과관계를 예측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옛날에 코미디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파리가 있어. 파리를 이렇게 팡 치면은 파리가 놀래서 흉 날아가요. 토리가 흉 날아가. 그래서 그 맹구였던 것 같아요. 파리 날개를 이렇게 뗍니다. 날개를 떼고서 파리를 여기다 둔 다음에 탕 쳐요. 그러니까 파리가 안 날아가. 그래서 맹구가 얻은 결과가 뭐예요? 맹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뭐냐? 파리는 날개를 떼면 귀가 먹는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와 맞다고 얘기하는 거야. 맞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맞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런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 스스로 뭔가 판단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렇지 못하면 여기에서 와 백신 맞아야 돼. 백신 맞으면 감염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막 이러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그 공부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 일도 바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 제가 이미 만들어 놨던 내 채널 잠깐 볼까요? 내 채널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만들어 놨던 이 영상들을 제가 구글 클래스에다가 보내놨잖아요. 그죠? 구글 클래스에 가면은
과정별로 순서대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더보기를 누르면 구글 클래스의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링크들을 누르고 들어가면 그 강좌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순서대로. 물론 아직 영상이 많지 않은 것들은 없는 경우도 있고 영상이 많은 경우는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문제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가면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자기 계획을 세워서. 그냥 유튜브에 그냥 나오는 영상들을 마구잡이로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그냥 뭐 내가 올리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로 가셔서 어떻게 가느냐? 아무 영상이나 최근 영상을 하나 누르고 더보기를 누르면 여기에 링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는 시험 대비요. 여기는 질문하는 거고요. 여기는 클래스룸 어플입니다. 클래스룸 어플. 그리고 여기는 중학교 1, 2, 3학년 학기별로 나누어진 거고요. 여기는 초등학교 1, 2, 3학년 6학년까지 학기별로 나눠진 공부하는 그겁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단원별로 쫙 이렇게 순서대로 쫙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고요. 영상은 요즘 많이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수익도 많이 나는 일이 아니고 제가 학원에서 하는 일이 좀 바쁘고, 그리고 요즘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졌어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일이 하기 싫어졌어. 그래서 좀 지나면 아마 이제 내년 겨울방학 때는 라이브 수업을 해볼까 지금 하고 있어요. 진도에 맞춰서 그 방학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겨울방학 때는 이제 라이브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나야 하는 거고 학원 일에 좀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통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